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이 된 김영숙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했던 한 주부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6시, 저는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30년째 이어온 저의 일과였죠. 남편이 출근하기 전 늘 같은 시간에 밥상을 차리고 도시락을 준비하는 일도 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정말 완벽한 주부야. 어쩜 저렇게 살림을 꼼꼼하게 하나? 이웃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평범하지만 나름의 질서가 있는 일상이었죠. 남편이 출근한 후엔 집안 청소를 하고 장을 보고 저녁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이사이 틈틈이 베란다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것도 잊지 않았죠. 특히 우리 부부의 아침 식사 시간은 무척 평화로웠습니다. 남편은 늘 묵묵히 제가 차려주는 밥을 먹었고 가끔 여보, 오늘도 맛있네 라는 한마디를 잊지 않았죠. 그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그 평화로운 일상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다음 달부터 회사 나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식탁에 앉아 된장국을 떠먹던 영숙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32년간 한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던 남편의 입에서 나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고했어. 사실 이미 수락했고. 저한테는 상의도 없이요. 뭘 상의해? 어차피 당신은 집에서 살림하면 되잖아. 나도 이제 집에서 쉬면서 당신이 하는 일 도와줄게. 남편의 말투의 순간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도와준다고요? 마치 제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별거 있나?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내가 봐도 식은 죽 먹기던데.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이라니. 유튜브 보니까 다들 쉽게 하던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요. 그럼 내일부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얼마나 편한 일을 했는지. 남편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회사에서 수백 명 관리하던 사람이야. 집안일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그동안 아침에 제가 언제 일어나서 도시락 싸는지는 아세요? 글쎄 6시? 새벽 5시예요. 당신 도시락 싸고 아침 준비하고 옷 다려놓고. 에이, 내가 보기엔 그렇게 일찍 안 일어나도 될 것 같은데.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늘 무시당해 왔습니다. 그래요. 내일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식은 죽 먹기인지. 다음 날부터 남편의 명예퇴직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아침부터 주방을 점령하더니 유튜브를 보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 이제부터는 내가 다 할 테니까 당신은 옆에서 배워요. 요즘은 과학적으로 집안일을 한다더라고. 그 말을 시작으로 영숙 씨의 평화로운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남편의 퇴직이 다가올수록 저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어 돌아왔죠. 남편이 퇴직한 첫날, 저는 평소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아침을 준비할 거야. 당신은 조금 더 자도 돼. 남편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계란말이를 만들려 하고 있었죠. 처음엔 그 모습이 사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아니,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영숙 씨, 당신은 지금까지 계란말이를 잘못 만들었어. 30년간 한 번도 불평 없이 드시던 제 계란말이가 갑자기 문제가 된 겁니다.
유튜브에서 본 요리 채널의 방식이 더 맛있어 보인다나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소금은 이렇게 넣어야 하고, 간이 골고루 배려면 이렇게 저어야 해. 유튜브에서 전부 알려주더라고. 남편의 친절한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가 끝날 때까지 주방은 온통 남편의 목소리로 가득했죠.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아침의 고요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퇴직 일주일 차,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남편은 이제 장보기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앱 깔아봐. 여기 보면 오늘의 특가 상품이 뜨거든. 우리도 이제는 스마트하게 장보기를 해야지. 30년간 시장에서 얼굴을 보며 장보던 저의 방식은 어느새 구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특가 알림을 확인하며 장보기 계획을 세우더군요. 오늘은 돼지고기가 30% 할인이래. 빨리 사러 가자고. 시장 아주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여유롭게 장을 보던 즐거움도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항상 시간에 쫓기듯 서둘렀고 가격만 따지며 물건을 골랐죠. 가장 힘들었던 건 설거지 시간이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환경도 생각해야지. 세제는 이렇게 조금만 써도 돼. 너무 낭비하지 마. 행주는 이렇게 꼭 짜야 해. 당신은 너무 대충 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설거지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여보, 나도 30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불편한 적 없었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남편은 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몰라서 그랬지. 이제는 제대로 해보자고. 우리도 발전해야지. 발전이요.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분노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완벽하게 꾸려온 제 주방이, 제 영역이 하루하루 무너져가는 것 같았거든요.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편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지적을 할지, 어떤 새로운 방식을 강요할지 걱정이 되었으니까요. 남편의 퇴직이 이렇게 저의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저는 더 이상 아침 일찍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방에 가는 것이 두려워졌고 식사 준비도 부담스러워졌죠. 30년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된장찌개 간 하나를 두고 벌어진 우리 부부의 첫 번째 큰 싸움. 그날은 유독 후덥지근한 여름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남편은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며 주방을 서성거렸죠. 평소라면 조용히 제가 하던 대로 두었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된장은 이렇게 풀어야 해. 어제 본 유튜브에서 그러더라고. 남편이 제 손에서 국자를 뺏어 들었어요. 된장을 물에 풀어넣는데 덩어리가 동동 떠다녔죠.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여보, 된장은 먼저 고아줘야 깊은 맛이 나요. 아니야, 요즘은 이렇게 한다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고집이 센 거야? 순간 무언가가 확 치밀어 올랐어요. 30년간 매일 아침 끓여온 된장찌개인데 하루 유튜브 본 게 전문가라도 된 듯이 굴더군요. 그리고 여기 멸치도 너무 많이 넣었어. 짜기만 할 거 아냐? 남편은 국물을 한술 떠서 맛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러곤 제가 넣어둔 멸치를 건져내기 시작했죠.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어요. 여보, 당신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더 맛있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건데. 맛있게요? 지금까지 30년 동안은 맛없게 먹었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침부터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당신이 회사 다닐 때는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었잖아요. 매일 아침 도시락까지 싸줘도 불평 한마디 없더니 이제 와서 이게 뭐예요? 주방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은 당황한 듯 국자를 내려놓았죠. 나는 그저 도와주려고. 도와주는 거요?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마다 간섭하고 지적하고 이게 도움이에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된장찌개는 펄펄 끓고 있었는데 제 마음도 그만큼 끓어올랐죠. 당신은 지금 내 자존심을 갉아먹고 있다는 걸 알아요? 30년 동안 한 번도 틀리지 않게 해온 일인데 하루아침에 다 틀렸다고 하면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라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죠. 오늘부터 당신 혼자 끼니 해결하세요.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등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그날 아침 우리 부부의 식탁에는 처음으로 된장찌개가 오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냉전은 일주일을 넘어갔어요. 남편은 혼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고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죠. 3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집에 밥 냄새가 나지 않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퇴직 후 남편의 간섭은 설거지에서 절정을 잃었어요.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다가왔죠.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남편은 마치 선생님처럼 제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세제를 너무 많이 쓰잖아. 요즘은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된다던데. 유튜브에서 봤어. 그래도 참고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남편의 잔소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물도 너무 많이 틀어놓고. 이러니까 수도새가 많이 나오지. 물은 이렇게 조금만 틀어도 돼. 남편이 수도꼭지를 돌려 물줄기를 가늘게 만들었어요. 기름기 있는 그릇도 이 정도 물로 설거지하라는 거죠. 그리고 스펀지는 이렇게 위아래로 문질러야 해. 당신처럼 빙글빙글 돌리면 그릇 코팅이 다 벗겨진다고.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30년 동안 이렇게 해도 그릇 하나 망가진 적 없었는데 말이죠. 행주는 꼭 삶아야 해. 그냥 헹구기만 하면 세균이 득실득실할 거야. 나는 인터넷에서 행주 삶는 영상도 봤어. 여보, 나도 매일 행주 삶아요. 당신 회사 다닐 때는 몰랐겠지만 말꼬리가 흐려졌어요. 남편은 제 말은 듣지도 않고 계속해서 지적했죠. 그리고 설거지가 끝나면 싱크대를 바로 닦아야지. 물기가 남아있으면 물때가 생겨. 우리 집 싱크대가 왜 이렇게 물때가 끼었는지 알겠더라고. 이제는 제 청소 습관까지 문제 삼고 있었어요. 식기건조대도 문제야. 그릇을 이렇게 포개 놓으면 안 돼. 하나씩 따로 세워야 해. 위생적으로 좋지 않아. 좁은 식기건조대에 그릇을 어떻게 다 세워둔단 말인가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잔소리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고무장갑 이거 너무 오래 썼어. 곰팡이 피면 어쩌려고 그래.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 바꿔야 한다던데. 결국 터져버렸어요. 여보, 당신은 지금까지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저 더 나은 방법을 알려주려고. 더 나은 방법이요? 당신이 설거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봤어요. 유튜브 보는 게 다예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제는 내가 설거지 할게요. 당신은 나가서 쉬세요. 아니, 내가 도와주려고. 도와주는 거면 그냥 가만히 있어주세요. 이게 제일 큰 도움이에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한동안 주방에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남편의 도움은 점점 더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어 갔어요. 청소기 사용법, 빨래 개는 방법, 심지어 화분에 물 주는 방법까지. 카페에서 한숨을 내쉬며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30년 지기 친구 미경 씨와 마주 앉아 있었지만 말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못 살겠어, 미경아. 정말 더는 못 살겠어. 퇴직한 남편 이야기를 꺼내자 눈물부터 났습니다. 설거지 하나도 마음대로 못하고 장보기도 간섭받고 아침 커피 한 잔의 여유마저 빼앗긴 일상을 털어놓았습니다. 어제는 제가 평생 해오던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는데 맛이 없다면서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나서더라고요. 유튜브로 배웠다나 뭐라나. 미경 씨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래서 맛은 어땠어? 짜기만 하고 엉망이었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주방에서 내가 마음대로 요리도 못하게 된 게 너무 힘들어. 많이 참았겠다. 더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경이가 건넨 휴지로 간신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처음엔 좋았어. 퇴직하고 집안일 도와준다고 하니까. 근데 이건 도움이 아니야. 그냥 간섭이지. 내 공간이 하나도 없어. 우리 남편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내가 등산 동호회 하나 가입시켜줬더니 많이 나아지더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돌아다니니까 오히려 서로 편해졌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마 꺼내기 어려웠던 말을 조심스레 꺼내보았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생각한 게 있어. 응? 무슨 일인데? 이혼. 커피잔을 들던 미경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이혼이라니. 설마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더는 못 살겠어. 30년 동안 완벽하게 해온 내 일상이 이제는 숨이 막혀. 잠깐만 영수가. 그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닐까? 미경이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도 3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남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닐까? 나도 알아. 근데 더는 못 참겠어. 어제는 잠도 못 자고 밤새 생각했어. 그래 힘들었겠다. 근데 이혼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내가 좋은 생각이 있어. 미경이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뭔데? 너도 이제 내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 남편한테 맞춰주기만 하지 말고 나랑 같이 시니어 모델 학원 다녀볼래? 우리 나이에도 할 수 있대. 예상치 못한 제안에 눈이 커졌습니다. 미경이는 핸드폰으로 뭔가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시니어 모델이 트렌드래. 우리 나이대가 오히려 장점이 된대.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때? 시니어 모델이라고?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미경이가 보여주는 휴대폰 화면 속에는 우아한 중년 여성들이 런웨이를 걷고 있었습니다. 나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데 당당한 걸음걸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래. 오히려 우리 나이대가 더 각광받는데. 요즘은 실버 마케팅이 대세라나 뭐라나. 그래도 난 평생 주부로만 살았는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망설였습니다. 미경이는 더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너 옛날에 백화점 매장 직원할 때 얼마나 예뻤었어. 키도 크고 몸매도 좋고.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건 30년도 더 전 얘기잖아. 이제 나는 그냥 아줌마야. 손등의 주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가 너 요즘 거울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여다봤어? 매일 남편 눈치 보느라 자신을 돌아볼 겨를도 없었지? 미경이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화장대 거울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두려워졌던 게. 봐봐. 여기 시니어 모델 양성 학원 수강생 모집 중이래. 일주일에 3번 오전 수업이야. 집안일 하랴 남편 눈치 보랴 지친 주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래. 수업 내용을 살펴보니 워킹부터 포즈, 메이크업, 패션 코디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끌리긴 했어요. 근데 남편한테 뭐라고 말해? 뭐라고 말해? 당당하게 말하면 되지. 당신이 주방에서 유튜브 보면서 요리하는 것처럼 나도 내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다고. 그래도 아니면 처음엔 말하지 마. 일주일에 3번, 오전 시간 정도는 너의 시간을 가질 자격 있잖아.
마지막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동안 나의 시간이란 게 있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시간은 남편과 자식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강료는 얼마래? 생각보다 비싸진 않아. 3개월 과정인데 미경이의 설명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씩 기울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컸어요. 난 잘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너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도전한대. 게다가 수업 끝나고 작은 패션쇼도 한다는데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아? 설렘. 그 단어가 가슴 한구석을 간지럽혔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런 감정을 잊고 살았던 게. 일단 상담이라도 받아볼까? 그래, 그게 좋겠다. 내일 같이 가보자. 카페를 나서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불안함과 설렘이 교차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나만의 꿈이란 감정이 달콤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휴대폰으로 시니어 모델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화면 속 그들의 당당한 모습에 자꾸만 시선이 갔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세월이 깊게 패인 주름살이지만 어쩌면 그것도 하나의 매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또다시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요즘은 화장실 청소하는 방법까지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변기는 그렇게 닦는 게 아니야. 유튜브에서 봤는데.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청소도구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또 유튜브야? 당신은 이제 화장실 청소까지 전문가가 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은 과학적으로. 과학적이라고? 내가 30년 동안 해온 청소가 비과학적이었다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퇴직하고 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실 여유도 없어졌어. 설거지도 마음대로 못하고 장보기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제는 화장실 청소하는 것까지 간섭하려고? 남편이 당황한 듯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나는 그저 도와주려고. 도움이 아니라 간섭이야. 통제라고. 당신은 회사에서 부하 직원 관리하듯이 나를 관리하려고 해. 화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내 인생이 있다고. 당신 회사 그만둔다고 내 인생까지 정지된 게 아니라고. 남편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알아? 어제 미경이가 시니어 모델 학원 얘기해줬어. 처음엔 망설였지. 내가 무슨 모델이냐고. 근데 지금 이 순간 결심했어. 벌떡 일어나 화장실을 나왔어요. 그리곤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 가려고? 시니어 모델 학원 등록하러 가요. 당신이 유튜브로 배우는 것처럼 나도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요. 시니어 모델 학원 첫 수업날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거울로 가득한 강의실에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여성분들이 모여 있었죠. 모두들 저처럼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워킹 기초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강사님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전직 모델이었습니다. 우아한 몸짓으로 시범을 보이시는데 그 순간 저는 제가 무슨 생각으로 이곳에 왔는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자, 이제 한 분씩 워킹 해보실 거예요. 긴장하지 마세요. 첫 워킹. 평생 걸어왔던 것 같은데 막상 모두의 시선 앞에서 걷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을 줄 몰랐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허리는 굽고 시선은 바닥만 향했죠. 김영숙님 고개를 들어주세요. 자신감 있게요. 강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고개를 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옆에서 누군가 속삭이듯 말을 건넸습니다. 돌아보니 칠수는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등이 곧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작년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백화점 시니어 패션쇼도 나가요. 걱정 말아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다시 도전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번엔 고개를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요. 어깨는 펴고 시선은 정면을. 수업이 끝날 때쯤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힘든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은 상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허리가 조금 더 펴진 것 같았고, 걸음걸이도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학원에 다니는 것을 못마땅해 했지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날 화장실에서의 제 폭발이 충격이었나 봅니다. 오늘은 포즈 잡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두 번째 수업. 이번엔 더 어려웠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러운 표정을 짓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웃으세요, 그래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억지로 지은 미소가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강사님이 다가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진짜 웃음은 마음에서 나오니까요. 눈을 감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득 30년 전 첫 월급으로 산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돌아보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설렘과 자신감이 떠오르자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완벽해요. 그 표정 그대로요. 이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때로는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저는 방에서 워킹 연습을 했죠. 처음엔 몰래 연습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거실에서도 연습합니다. 3개월 후면 작은 패션쇼가 있어요. 모두 열심히 준비해주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컸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주방에만 갇혀있는 아줌마가 아니었으니까요. 월수금 오전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는 덕분에 남편의 잔소리를 피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집에 있는 시간만큼은 여전히 전쟁터였습니다. 여보, 옷장 정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요즘은 다 세로로 세워서 정리한다던데. 주말 아침 옷장 정리를 하는데 또 시작이었습니다. 이번엔 무슨 수납 전문가 유튜버의 영상을 보고 온 모양이었죠. 냉장고도 말이야. 채소는 위에 두고 과일은 아래 둬야 한다면서? 당신은 지금까지 다 반대로 해왔잖아. 전에 같았으면 부글부글 끓었을 일도 이제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학원에서 배운 호흡법이 도움이 되더군요. 그리고 화분에 물 주는 것도. 아, 그러고 보니 학원 가야 할 시간이네요. 수업이 없는 날인데도 파스텔 톤 원피스를 입고 나갔습니다. 요즘은 이렇게라도 피하는 게 상책이더군요. 미경이와 카페에서 만나 수다 떠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여전히 주방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요리 유튜버를 따라 하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덕분에 저녁 준비할 일은 줄었지만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건 안 봐도 뻔했죠. 오늘은 내가 특별히 만든 김치찌개야. 유튜브에서 비법을 배웠거든. 맛은 어때? 글쎄요, 당신 많이 먹어요. 하지만 이제는 뭐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반찬을 더 만들어 둡니다. 남편이 실수로 태운 요리 대신 먹을 수 있게요. 여보, 빨래는 삶아야 하는 거 알지? 그냥 세탁기만 돌리면 안 된다고. 이런 말을 할 때면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가 워킹 연습을 합니다. 거울 앞에서 자세를 잡고 걸음걸이를 교정하다 보면 어느새 남편의 잔소리는 저 멀리 흘러가 버리죠.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어. 어느 날 남편이 불쑥 던진 말입니다. 달라졌다뇨? 뭔가 당당해졌달까? 예전처럼 내 말에 짜증내지도 않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달라진 게 아니라 남편의 잔소리가 더 이상 저를 무너뜨릴 수 없게 된 거였죠. 이제는 제 삶의 중심이 주방이 아닌 다른 곳에 있으니까요. 그래요. 당신도 달라졌어요. 요리하는 모습이 제법 익숙해 보여요. 남편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비록 아직도 주방은 엉망이 되기 일쑤고 살림에 대한 트집은 여전하지만 이상하게 예전처럼 숨 막히진 않더군요. 어쩌면 우리 둘 다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배워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유튜브로, 저는 학원에서 서툴고 어설프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내일은 포즈 촬영 수업이 있는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더니 남편이 귀를 쫑긋 세웁니다. 포즈, 그거 나도 한 번 봐도 될까? 순간 놀라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이런 관심은 처음이네요. 그럼 내일 찍은 사진 보여드릴게요. 작은 변화지만 이런 게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홈쇼핑 방송이 대박이 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남편이 된장찌개를 끓이겠다고 나섰죠. 여보, 된장은 이렇게 풀어야 해요. 유튜브에서 봤거든. 남편의 말투를 그대로 따라하며 옆에 섰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물은 이만큼만 부어야 해요. 너무 많이 부으면 국물이 싱거워져요. 아, 된장도 너무 많이 넣으셨네요. 그동안 남편이 했던 것처럼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는 그렇게 굵게 썰면 안 돼요. 더 가늘게 썰어야죠. 아, 두부는 왜 이렇게 큼직하게 자르셨어요? 요즘은 이렇게 작게 자르는 게 트렌드예요. 남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여보, 나도 나름. 맛을 볼까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간도 너무 세고 된장 맛도 이상하고. 아, 제가 요즘 미각이 좀 예민해졌나 봐요. 방송에서 고급 식재료만 다루다 보니. 남편이 당황한 듯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냄비. 이렇게 닦으면 안 되죠. 밑바닥에 때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설거지도 다시 하셔야겠어요. 그동안 제가 들었던 말들을 하나하나 되돌려 주었습니다. 아, 청소기도 이상하게 미르셨네요. 이렇게 하면 먼지가 구석구석 남아요.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남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여보, 그만해. 왜요? 저는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뭐가 미안하신데요? 그동안 내가 너무 간섭했나 봐. 이제 알아요. 제가 30년 동안 어떤 기분이었는지, 특히 당신 퇴직하고 나서는 숨도 못 쉴 것 같았다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 규칙을 정해요. 서로의 영역은 서로가 존중하기로 해요. 당신이 요리하고 싶을 때는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제가 하는 일에는 간섭하지 마세요. 알았어. 이제 알았어.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방송에서 받은 최신 주방용품들 당신은 못 쓰는 거예요. 유튜브로만 보세요. 남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건 좀. 네? 뭐라고요? 아, 설거지가 아직도 안 끝났네요. 그날 이후로 남편의 잔소리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가끔 뭐라 말하려다가도 제 눈치를 보고는 입을 다물어 버리죠. 달콤한 복수의 맛, 생각보다 괜찮네요. 여보, 내일 김밥 도시락 싸주세요. 아침 일찍 거실에서 메이크업을 하며 말했습니다. 김밥 도시락이라고. 네, 김밥이요. 제가 30년 동안 당신 회사 도시락 싸줬잖아요. 이제 제 차례예요.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맞다.
당신 회사 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생각나네요. 갑자기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요? 3년 전 회사 야유회 때요. 전날 밤 11시에 갑자기 전화해서 내일 아침까지 김밥 100줄 준비하라고 하셨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부서 회식 때마다 우리 집 사람이 김밥을 잘 싸요 자랑하시더니 직원 80명 야유회에 김밥 100줄을 하룻밤 새 준비하라고 하셨죠. 제가 그날 밤새워 김밥 쌌던 거 기억나세요? 그땐 그래야 했잖아. 내가 부장인데. 네, 부장님이니까요. 제가 밤새 김밥 쌀 때도 전화로 절대 대충 하지 말고 예쁘게 싸라고 하셨죠. 아침에 눈 퉁퉁 부어서 회사까지 가져다 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부서 부장님들 부인들은 다 주문해서 하셨더라고요. 남편이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도시락 부탁드린 거예요. 이제 당신이 직접 해보세요. 김밥 50줄만 부탁드릴게요. 홈쇼핑 관계자분들이랑 같이 먹을 거거든요. 100줄까지는 안 시킬 테니 안심하세요. 그제야 남편의 얼굴에 부끄러움이 스쳤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아내를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조금은 깨달은 걸까요? 네, 아, 그리고 꼭 유튜브 보고 하세요. 요즘 트렌드에 맞는 예쁜 김밥으로요. 제가 그동안 당신 도시락 얼마나 정성껏 쌌는지 알죠?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시간은 새벽 4시에 일어나면 될 거예요. 제가 그동안 그랬으니까요. 재료는 어제 다 사다 놨어요. 참, 당근은 꼭 예쁘게 꽃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제가 그동안 당신 도시락에 했던 것처럼요. 그래. 아, 맞다. 김밥 말 때 너무 세게 말면 안 돼요.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죠? 시간 없다고 대충 하시면 안 돼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만든 김밥을 보고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김밥이 다 터졌잖아요. 당신 늘 제 도시락 검사하면서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아, 생각보다 어렵네. 그럼 다시 하세요. 아직 시간 있어요. 제가 그동안 실수하면 다시 했던 것처럼요. 남편은 다시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죠. 여보, 밥은 이렇게 넣는 게 아니에요. 얇게 펴야죠.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세 번째 도전 끝에 겨우 반듯한 김밥이 나왔습니다. 이제야 좀 봐줄 만하네요. 근데 50줄은 돼야 해요. 빨리빨리 하세요. 남편의 이마에 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알겠어.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뭐요?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제가 방송 있는 날은 계속 도시락 부탁할 거예요. 당신도 이제 전업주부니까요. 결국 남편은 아침 8시가 되어서야 50줄의 김밥을 완성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근데 김밥간은 맞춰보셨나요? 맛없으면 다시 해야 할 텐데. 여보, 농담이에요. 이 정도면 됐어요. 아, 설거지는 다 하고 출근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도시락을 들고 나서는데 남편이 불렀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동안 네가 해준 도시락을 당연하게 생각했네. 이제 알아요. 30년 동안 새벽마다 도시락 쌀 때 제 마음이 어땠을지. 그날 점심시간 홈쇼핑 관계자들과 남편이 만든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어머, 김밥 예쁘게 잘 쌌네요. 우리 남편이 처음으로 싼 거예요. 퇴직하고 유튜브로 배워서요. 다들 웃으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도시락은 어땠어? 괜찮았어요. 근데 내일은 좀 더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오늘 너무 칭찬받아서 내일도 부탁하기로 했거든요. 남편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달콤한 복수의 시작이 이제야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네요. 여보, 이제 제가 할 말이 있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저한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규칙을 정할 거예요. 이혼하고 싶지 않으시다며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이혼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어떡하라고. 그래요. 당신도 그동안 그러지 않으셨나요?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이혼하자. 그렇게 협박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그런 적 없어. 당신이 착각한 거야. 됐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첫째, 제가 방송 나가는 날은 완벽한 살림을 요구할 거예요. 먼지 하나 없이, 주름 하나 없이 당신이 그동안 저한테 요구했던 것처럼요. 남편이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째, 당신의 모든 통장은 제가 관리할 거예요. 퇴직금도 마찬가지고요. 당신이 그동안 제 카드 사용 내역 하나하나 체크했던 것처럼요.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싫으세요? 그럼 이혼하시죠. 제가 이제 홈쇼핑 모델이잖아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셋째, 앞으로 친구분들 만나실 때는 제 허락을 받으셔야 해요.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다 보고 하시고요. 당신이 그동안 저한테 했던 것처럼요. 여보, 당신 정말 왜 그래? 내가 잘못했어. 넷째, 옷차림도 제가 정할 거예요. 너무 젊어 보이게 입으면 안 돼요. 당신 나이에 맞게 입으셔야죠. 당신이 늘 제 옷차림을 지적했던 것처럼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섯째, 식사도 제가 정해줄 거예요. 당신 건강을 위해서잖아요. 짜게 드시면 안 되니까 싱겁게 해드릴 거고 기름진 것도 안 돼요. 당신이 그동안 저한테 했던 것처럼요. 이제 그만해. 아직 안 끝났어요. 여섯째, 당신의 모든 행동을 체크할 거예요. 휴대폰도 제가 검사할 거고 통화 내역도 확인할 거예요. 당신이 그동안 저를 감시했던 것처럼요. 남편이 주저앉듯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모든 실수는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완벽해야 해요. 그게 안 되면 이혼하시죠? 이제 알겠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기만 하면 뭐예요? 앞으로 제 말대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당장 이혼하실래요? 변호사 번호 여기 있어요. 하겠습니다. 뭐요?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지금 당장 대청소부터 시작하세요. 구석구석 깨끗하게요. 그리고 저녁 식사도 준비하시고요. 남편은 말없이 청소도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처량해 보였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의 억눌림이 이제야 해소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수의 맛이었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골드 에이지 화장품의 모델 김영숙입니다. 카메라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더 이상 주방에 갇힌 아줌마가 아닌 당당한 커리어 우먼으로요. 제 나이가 어느덧 60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피부는 여전히 탱탱하죠. 이 제품 하나로 저는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답니다. 방송은 대박이 났습니다. 시청자들의 실시간 댓글이 폭주했죠. 언니 정말 멋있어요. 저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어요. 피부가 정말 좋으시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 저기. 오늘 저녁은 뭘 드시고 싶으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아무거나요. 당신 맘대로 하세요. 아, 근데 설거지는 깨끗하게 해 놓으셔야 해요. 제가 퇴근하고 검사할 거예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고 허둥지둥 주방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어머, 아직도 저녁 준비 중이세요? 청소는 다 하셨어요? 청소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요리도 하고. 다 했잖아요. 남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고 허리는 꺾일 듯 굽어 있었습니다. 내일은 아침 일찍 방송 있으니까 도시락 부탁할게요. 예쁘게 싸주세요. 네,
거실 소파에 앉아 홈쇼핑 다음 방송 대본을 읽었습니다. 주방에서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남편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죠. 여보 설거지 하실 때 물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수도새 나와요. 아,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제가 좋아하는 커피 타주세요. 당신이 늘 즐기던 그 여유로운 아침 말이에요. 이제는 제가 남편에게 지시하고 남편이 저를 기다리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30년 만의 역전이죠. 침대에 누워 내일 방송을 생각하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당당한 홈쇼핑 모델이니까요. 옆에서는 남편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끙끙 앓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도 이제 알겠죠? 30년 동안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보, 내일도 파이팅이에요. 비꼬는 듯한 말투로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야 진정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주방에만 갇혀 있는 아내가 아닌 당당한 커리어 우먼으로서의 새로운 삶. 남편의 잔소리 대신 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설거지 대신 카메라 앞에 서는 제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보, 아침 일찍 도시락 부탁해요? 이제는 제가 남편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된 것 같네요. 달콤한 복수의 끝은 생각보다 더 달콤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죠. 주방에만 갇혀있던 아줌마가 홈쇼핑 모델이 되고 30년간 남편의 그늘에서 살던 제가 당당한 커리어 우먼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생은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60세의 모델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지만 도전했고 성공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둘째, 부부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퇴직 후 겪었던 갈등은 어쩌면 많은 부부들이 겪고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해답이 아닐까요? 셋째, 자신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제 자신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빛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복수는 달콤하지만 그것보다 더 달콤한 것은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복수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국은 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었네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런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시니어 모델로서의 새로운 도전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 예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첫 패션쇼 무대에 서게 된 과정과 그곳에서 만난 특별한 인연들에 대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60대의 나이로 런웨이에 선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구독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기 버튼과 알람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에서 주인공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겠죠. 그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의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